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950년 1월 어느 날 이승만은 뜻밖의 편지를 받고 50여 년 전의 일이 떠올라 감개무량했다. 이 박사님, 그대가 저의 집에 거의 일요일마다 와서 저에게 영어를 연습하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이 박사님, 그대는 그때 이미 젊은 반역자였고 저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를 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는 어떤 격려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추구하던 일의 위험에 대해 제가 어떻게 경고했던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처해 있던 곤란한 입장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형제가 아프거나 그렇다고 생각될 때는 왕진을 하면서 군주제가 폐지될 경우 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지 그대와 더불어 토론했었지요. 우리 두 사람은 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은퇴 후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던 스승 에비슨이었다. 에비슨은 1893년 의료선 교사를 자원하여 조선에 와서 알렌이 세운 제중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승만은 배제야 땅 재학 시절 일요일마다 제중원 뒤 에비슨의 사택을 방문하여 영어 회화를 익히면서 조선 왕조의 절대 군주제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는 토론을 벌였다. 어느 날 이승만이 물었다. 미국에는 왜 왕이 없습니까? 미국에는 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하지요. 에비슨은 미국의 정치 구조를 조용히 설명했다. 대통령이요? 대표한다고요. 그렇소. 조선은 군주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제 국가라면 미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공화제 국가라오. 조선의 인민들은 군주제 하에서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법에 의해 그들 통치자의 독재로부터 보호받고 있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 스스로 자유와 평등을 쟁취했기 때문이요. 우리도 그런 정치 체제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짓밟혀 사는 나의 동족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겠지요. 이승만의 가슴에는 뜨거운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1898년 청년 연사로 만민공동회를 이끌고 매일신문과 제국신문의 주요 필자로 활동하던 이승만은 조선의 자주독립 수호, 열강의 이권 침탈 반대, 자유와 민권 신장, 입헌 군주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고종에 의해 강제로 해체되자 그는 박영효 지지세력과 연대해 고종 폐위운동을 벌였다. 이승만은 이듬해 1월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4년간 기거했던 옥중 동지 신은무의 말이다. 그 당시에 감옥은 복식 창고로 쓰던 건물을 개조한 것이었다. 30척쯤 되는 사방의 기와집으로 큰 기둥이 있고 나무 바닥으로 된 건물인데 그것을 두 칸으로 막아 놓았다. 두 칸 사이에는 좁은 난간을 두었고 바닥에는 두터운 돗자리를 깔아 놓았다. 겨울에도 난로는 주지 않았고 죄수각자가 이불을 갖다가 썼다. 석유 등불이 처마에 걸려 있었는데 감옥에는 굵은 나무로 만든 문빗장이 있어서 죄수들은 등불을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글을 쓸 수 있는 그 무엇이나 책은 일체 못 들여오게 되어 있었지만 간수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묵인해 주었다. 오남은 화용자전을 가지고 있었고 아펜젤로와 벙커가 잡지 뉴욕 아웃룩과 인디펜던트를 들여보내 주었다. 죄수들은 일척직경쯤 되는 항아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오남은 항아리를 눕혀놓고 그 속에 몰래 들여온 양초를 켜고 공부를 하곤 했다. 간수들이 올 때는 그 항아리를 벽으로 돌려놓으면 불이 보이지 않았다. 오남은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다. 미국 잡지들이 그의 교과서였다. 오남은 또 붉은 물감을 몰래 들여와서는 잉크를 만들어 낡은 잡지에 글쓰기 연습을 하곤 했다. 그 후 눈을 감고도 잡지에서 읽은 문장을 외웠다. 사전에 있는 영어 단어도 모두 외웠다. 이렇게 영어를 배운 이승만은 옥중에서 놀랄 만큼 많은 책을 읽었다. 아펜젤러, 벙커, 에비슨 등 선교사들이 넣어준 기독교 교리서는 물론이고 역사책으로 태서신사람요, 만국역사, 만국사야, 조선사기, 중동전기 본말 등이다. 중동이란 중국의 동쪽, 조선을 가리킨다.
국제정치와 외교 분야의 공법회통, 약장합편, 만국공법 등 국제법 책들을 탐독하였으며 6일준의 서유견문, 천무역정, 김만중의 구운몽 같은 소설들도 틈틈이 읽었다. 그리고 왕성한 번역 활동도 해 알렌의 책을 번역한 중동전기, 스윈턴의 아웃라인즈 오브 더 월즈 히스토리를 순한문으로 발췌, 번역한 만국사략, 만국공법과 기독교 교리서 주복문답, 감리교역사 등도 남겼다. 영문법 잉글리시 그래머 머테리얼의 프라이머도 번역하여 옥중 교재로 썼다. 이렇듯 이승만에게 한성 과목은 교회, 학교, 독서실, 영어학원, 집필실, 대학 교실이었다. 특히 이승만은 더 아웃룩 같은 주간지를 읽으며 시사 문제와 국제 정세에 눈을 떴다. 영일동맹과 관련한 더 아웃룩의 논조는 러시아 팽창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질서를 안정시키는 진보적 장치 정도로 해석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는 미국의 개신교 중산층 잡지가 영일동맹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1902년 7월 12일자 더 아웃룩 프레전트 컨디션즈 인 차이나라는 글에서는 영일동맹을 영국, 일본 블록 대 러시아, 프랑스 블록 이라는 세력 균형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극동 정세가 무력 충돌 직전의 무장 휴전 상태처럼 불안정하다고 진단한다. 이승만은 이런 글을 읽고 조선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다. 이처럼 이승만이 한성 과목에서 읽던 미국 잡지는 단순한 영어 학습 교재가 아니라 영일동맹, 조선의 운명, 국제정치의 판세를 해석해주는 텍스트였다. 이승만은 1903년 2월 18일자 제국신문 논설에서 러일 양국에 대한 관계에 대해 쓰며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내 백성의 한 거를 막지 못해 청일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후 10년 세월을 허송하던 황제가 기어이 또 다시 러일 전쟁까지 불러오는구나. 이승만은 아간 파천 이후 러시아 품에서 놀아나는 황제의 외교 무지와 무능에 대해 격분을 넘어 경멸했다. 1903년 이승만은 영안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신영안사전 편찬을 시작한다. 아펜젤러가 차입해준 웹스터 영어사전과 하영사전을 보며 단어 하나하나를 정리했다. 1904년 2월 8일 영일동맹을 맺은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 앞바다와 요동반도를 동시에 기습하여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켰다. 함포 소리가 한성 감옥까지 들려왔다. 이승만은 눈물을 머금고 영어 단어 8233개까지 정리한 사전 편찬 작업을 F 중반에서 중단하고 독립 정신 집필에 돌입한다. 전쟁 발발 열흘 만이었다. 미국 에모리 대학 유학파이며 중국에서 영어 교사를 했던 윤치호는 당시 이승만의 영어 실력에 감탄하며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거의 6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방문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영어로 상당히 훌륭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